173페이지 제3절 철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은 먼저 거기 종류적인 측면에서 철근에서 원형 철근이 있고요. 라운드 스틸바 원형 철근. 원형 철근은 SR로 표기가 됩니다. SR로. 라운드의 R자를 따서 SR로 표기를 합니다. 원형 철근은 그냥 맨뜻한 철근입니다. 그 반면에 이형 철근, 디포맨드 스틸바, SD. 그래서 얘는 마디하고 리버가 있죠. 옆에 리버가 있고요. 리버가 있고 마디가 있는 철근이죠.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하고 리버가 있는 철근이 이형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철근 형태가 있는데 현재는 이형 철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원형 철근보다 40% 이상에서 200% 이하 범위에서 이 사이에서 부착력이 커져야 부착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형 철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표시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SD든 SR을 쓰든 SD 쓰면 뭐다? 이형 철근이라고 했죠. SR을 쓰면 원형 철근이고, 그때 뒤에 숫자, 300이다, 또는 350이다, 400이다, 450이다,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철근에서 나타나는 이 강도, 여기 강도는 철근의 항복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장 강도가 아니라 항복 강도입니다. 우리가 철골 구조에서는 우리가 인장 강도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항복 강도를 나타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보통 일반 이형 철근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 3번에 보면 고력 철근 나오죠. 하이텐션 바 HD. 그래서 고력 철근은 인장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HD로, 자, 이 고력 철근은 고장력 철근은 보통 HD로 나타냅니다. HD. 그래서 하이텐션 바 H를 딴 겁니다. 그러면 고장력 이형 철근은 SD 400부터의 항복 강도가 400부터가 SD 400 이상을 고장력 철근이라고 합니다. 고장력 이형 철근. 그래서 나중에 HD 하면 고장력 이형 철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는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피아노선의 개념을 지문을 하나 땄어요. 피아노선 작년 시험 철근 내면서 10배 이상의 강도가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선은 샵으로 표시하면 돼. 철선의 표시 기호는 샵이에요. 그리고 뒤에 수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샵 8번, 10번, 18번, 20번 이렇게 숫자를 써요. 자, 그리고 넘겨서 자, 페이지 174페이지 철근의 가공 부분이 나옵니다. 철근을 구부리는 것이 뭐다? 가공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의 가공 개념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가열 가공을 경우 상온에서 냉각 가공이 원칙이에요. 철근의 가공적인 구부리는 것들은 가공하는 것은 원칙은 냉각 가공이 원칙이에요.
냉각 가공이 원칙이 됩니다. 예외가 가열 가공이에요. 조건 주어지면. 얘가 가열 가공이고, 원칙은 가열 가공 금지입니다. 가열 가공 원칙은 냉각 가공이 원칙이고, 가열 가공은 원래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근데 예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외를. 그러면 철근이 굵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굽히기 힘들죠? 그래서 그럴 경우만 조건이 주어지면 가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무슨 가공? 냉각 가공이 원칙, 가열은 금하고. 자, 그리고 원형 철근, 후크가 갈고리 두는 거죠. 후크가 갈고리입니다. 영어 후크, 갈고리. 갈구리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표준 시방 교수님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갈고리. 이 갈고리를 두는데 원형 철근은 둬야 돼요. 근데 이형 철근은 원칙은 생략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에는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나 뭐 이런 거 기둥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중요 부분 다 둡니다. 근데 후크 갈고리인데 주의할 것은 지중보는 보는 다 둬야 돼. 지중보는 이 갈고리 후크를 갖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계자 나름대로 합니다. 지중보. 자, 보통 갈고리는 왜 두는가 하면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고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지중보는 왜 생략할 수 있는가 하면 안 뽑혀. 지중보의 경우. 왜 그런가 하면 땅속에 있는 보잖아. 지중보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보는 하중이 장등에 뽑힐 수 있는데, 자, 이겁니다. 기둥과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 기초가 주각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중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각을 연결해 주는 게 지중보잖아요. 보가 있는데, 자, 여기 위에서 하중이 작용돼도 밑에가 땅이야. 이게 땅이야, 땅. 땅이고 위에서 하중이 작용되더라도 보가 아니잖아요. 그 철근이 뽑힐 이유가 있어 없지? 안 뽑히죠. 밑에 흙이니까. 그래서 지중보는 갈고리는 설계자 나름입니다. 설계자가 두면 두는 거고 안 두면 안 두면 되는 게.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철근의 표준각 180도 갈고리하고 90도 갈고리가 있고, 주철근은 주근입니다. 메인바 주근. 그리고 스트럽이나 띠철근. 그러면 기둥보에서 주철근은 축방향 철근이 뭐다? 주철근입니다. 기둥과 보에서 선부재, 라멘구재에서 기둥보잖아요. 기둥보에서 이 주철근은 이게 뭐다? 축방향 철근이에요. 축방향 철근이 주근이죠. 메인바죠. 주철근이고. 그리고 감싸는 철근을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이고. 보에서 감싸는 철근은 뭐다? 스트럽, 너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싸는 철근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표준 갈고리가 180도 갈고리하고 몇 도가 있다? 90도가 있어요. 이 표준 갈고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 씁니다. 180도 갈고리. 자, 그리고 스트럽은 보에서 감싸는 철근은 뭐다? 스트럽, 너끈이고,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 띠철근을 후퍼철근, 후퍼근이에요. 띠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은 표준 갈고리가 몇 도로 간다? 90도 갈고리하고 135도 갈고리가 있다는 거고요. 표준 갈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 갈고리 길이는요, 이 갈고리, 이 후크는, 이 갈고리 길이는 철근의 이연 및 정착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별도로 되네. 정착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별도로 둬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봅니다. 자, 기둥보에 180도 갈고리, 표준 갈고리 했을 때, 자, 이 철근 직경 지름, 철근 직경에 10.28D가 됩니다. 철근 직경에 10.28배요. 28배. 갈고리 길이가 10.28배입니다. 그래서 약 10.3D랄게. 3D. 그래서 D가 철근의 지름을 나타내, 직경. 그래서 보통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둬야 돼요. 정착 길이나 이연 길이 빼고. 갈고리 길이는 별도로 더 둬야 된다는 겁니다.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이연 및 정착 부분에 보시면 정착보다는 앞으로 이연을 낼 겁니다. 앞으로는 이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근의 이연은 철근을 잇는다는 것은 소요 길이보다 짧으니까 철근 이연을 한다는 거예요. 철근 이연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철근이 부담한 것은 인장력이다, 압축력이다? 인장력을 부담했죠. 그러면 그래서 1번이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염을 하는 거예요. 이염이 치는. 그래서 철근 이염에서 먼저 철근 이염이 치는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염이 치를 1번에다 두고 있는 거야. 철근 이염이 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이염은 어디에서 하고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콘크리트 이염이 치는 어디다? 전단력이 최소인 곳. 철근 이염이 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철근 직경이 다를 때는 이연길이 산정할 때 가는 거예요. 굵은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꼭 2번에는 그걸 체크해 놓는데 가는 철근 직경으로 이연길을 산정합니다. 직경이 다를 때는. 직경이 다른 철근을 이용할 때는 굵은 철근으로 안 가요. 무슨 철근? 가는 철근으로 가요. 자, 그리고 3번에 경량 콘크리트 일반 콘에 비해서 이연기를 더 둬야 되는 것은 이거는 3번은 이것 때문입니다. 경량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경량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연기를 더 두라는 거예요. 연기를 더 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자, 이거죠. 기둥은 압축력을 받습니까? 인장력을 받아요? 압축력 받기 때문에, 자, 청높이 3분의 2 이하에서만 하라, 이거는 인장력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작업하기 용이한 높이에서 이염을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사람 키가 크지 않잖아요. 맞죠? 3분의 2 이하에서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철근 이어주라 이 뜻입니다. 맞죠? 작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이염을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 보의 주건 이염은 주건이, 자, 축방향 철근이 주철근 주건이라 했죠? 그럼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힘 모멘트가 어떻게 생겼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힘 모멘트 발생은 이렇게 발생했죠. 항상 이걸 기억하면 돼. 힘 모멘트.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 4분의 1을 되는 거야. 4분의 1 지점이고, 이건 순 보의 뭐다? 지간에서 따집니다. 예. 그럼 순 간사에 따지는데 이때 4분의 1, 그래서 이걸 4분의 1을 기준 잡아가지고
4분의 1을 기준 잡아서 양쪽을 뭐다? 담부, 끝부분을 담부라게.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중앙부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담부에는 위에 생기고 중앙부는 하부에 힘 모멘트가 생기고, 거기 힘 모멘트가 생기면 그 부분에 뭐가 생긴다? 인장력, 잡아당긴 힘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낼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싫어서 시험을 그냥 서술형으로 했는데, 그럼 철근이 이렇게 있을까 합니까? 주근이 있고 뭐 갈고리 두 개죠. 그래 하부근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벤트 철근이 있습니다. 굽혀서 4분의 1 중에 굽혀서 내려가는 철근, 굽힘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철근 잊지 말아야 그냥. 그럼 이게 보의 중립축이야. 여기가 보의 중립축, 힘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담부에서 여기에서 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중앙부는 어디? 하부. 여기에서 잊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는 이을 수 있다 이게. 요 장소에서 4분의 1 지점이나 여기에서는 이음이 가능하다 이게. 이 장소에서는 철근 잊지 말아라 이게. 중앙부에는 하부근 잊지 말고 담부는 상부에 지나가는 철근 잊지 말아라 이 뜻이. 힘 모멘트가 이 작용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 기억하세요. 이 부분 여기에서는 잊지 말아라 이게. 자, 그래서 5번 가지고 시험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은 콘크리트의 부착 응력대예요. 자, 왜냐하면 철근을 이렇게 겹침 이음을 하거든요. 겹침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가 꽉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꽉 안 잡아주면 확 뽑혀 그냥. 맞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부착 응력대예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 적어 나옵니다. 10번에 표준 시방서 나오죠. 자, 표준 시방서에 철근 백원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철근 이음을 둘 경우 그 이음 위치와 방법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건축 설계 기준에 따라서. 건축 구조 설계 기준입니다. 이게 사실 부령이에요. 그게 법령에 따지면 시행규칙. 여러분들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부령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구조 설계 기준이. 자, 그래서 그 니은 꼭 체크하십시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서로 다른 크기 철근임을 꼭 체크. 압축부입니다. 압축력이 작용되는 부분이 압축부야. 압축부에서 겹침위험은 D35 이하의 철근하고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압축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죠. 기둥이나 벽은 수직부재입니까? 수평부재입니까? 수직부재잖아. 그럼 압축력을 받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는 D35 이하하고 D35 초과되는 철근을 어떻게 겹치면 할 수 있는 규정 중에. 그래서 임장부는 안 돼요. 압축력이 작용되는 부분이 압축부야. 그 부재에서는 가능하다. 압축부재에서는. 명심하세요. 기둥이나 벽은 가능하다 이거야. 쉽게. 철근은 이겁니다. 건축공사는 원칙은 이거야. 겹침위험이 기본 원칙이야 원래는.
어떤 뭐 시방세에서 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다 뭐다? 겹침임이 기본이야. 현장에 봐요. 다 겹침이에요. 이 철근공들이 결속선 가지고 다니면서 철선 가지고 이걸 샥 히죠. 쇠고정이 하나 가게 되면 샥 히잖아요. 그게 겹침 위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게.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정리해 두실 거. 거기, 자, 그래서 미음 체크하세요. 177페이지. 철근의 이연 및 정착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따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따르라, 이거야. 그대로 하라, 이게. 이러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거 체크하세요. 비읍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험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읍이. 정착 및 이연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뭐다? 짧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짧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초과할 경우는 허용차 이내만 대주면 된다. 이게 초과는 가능하다. 이게 초과할 때는 소정 길이 몇 프로 이내라나 10%. 이거 기억해놔야 돼. 10%는. 그럼 5%로 고칠 가능성이 높아요. 몇 퍼센트? 10%. 허용차는 다 1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량골재에서도 했죠? 경량골재에서도 10% 했죠? 에이, 손실률이나 허용폭 있죠? 강도 허용차 있잖아. 허용폭 했죠? 10% 했잖아. 이것도 몇 퍼센트? 10%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형에 용접 이형을 하는 거나, 그래서 그 밑에 12번에도 다 똑같아요. 설계 기준 강도의 몇 프로 이상 성능 발휘할 수 있는 100%가 아니에요. 125%입니다. 자, 밑에, 자,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 좀 봐 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178페이지 철근과 콩의 부착력 개념. 이거는 한번 기출되고 나서 안 나오네요.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쓰고 있네요. 자, 철근과 콩의 부착력은 1번하고 2번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돼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어떻게? 밀실하게 타설된다는 거거든. 그 밀실해야지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압축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발 관계가 없어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철근의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철근의 인장 강도는 영향이 없어요. 철근의 인장 강도는 부착력과 관계가 없어요. 없는 요소입니다. 철근의 인장 강도는. 철근의 인장 강도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관계겠죠? 뭐 철근의 주장이라든지, 주장은 둘레 길이죠. 주장이나 철근에 뭐는 영향을 준다? 뭐 주장 개념이나, 그리고 철근 표면 상태나 철근의 표면 상태, 단면 형상이나 이런 것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면 된다. 철근의 인장 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면 형상이니까 모양 아닙니까? 모양. 이런 것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철근의 주장 증가하는 거 있죠?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는 거 있죠? 이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착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증가, 둘레 길이를 증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증가하는 것이 동일 단면적이면, 동일 단면적일 때, 자, 이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장을 증가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시험 누가 내든 간에 기본 베이스는 이거예요. 기본 베이스는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낸 거예요. 찾는 거 냈습니다. 그때 7회 때인가 아마 그때를 기억하고 있거든. 문제 아마 냈을 겁니다. 답을 일본에서 유도시켰던가?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6번의 철근의 간격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순간격이란 개념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철근의 간격은 2번에 순간격 해놨죠? 순간격은, 자, 이 철근 표면과 표면의 최단거리입니다. 그럼 이형철근이면 마디나 리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근접한 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철근 사이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타설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 간격이 아니라 무슨 간격? 순간격으로 해요. 순간격. 표면에서 표면까지.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철근의 피복입니다. 그래서 피복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피복은 또 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낸 게 피복이에요. 자, 철근 피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뭐 기둥이든 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기둥의 예로 들어봅시다. 기둥이 있다. 그럼 기둥이 있으면, 자, 기둥을 감싸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라 했습니까? 띠철근이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이에요. 띠철근, 후프근이라고 해요. 뭐 띠근 또는 후프바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근이, 축방향 철근 주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그리기 싫어서 4개만 그릴게요. 원래 최소 개수가 4개잖아요, 기둥에서. 그러면 이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띠철근입니다. 그럼 피복 두께는 항상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이 뭐다? 피복 두께예요. 그러면 이 주근 기준 잡는 건 아니다. 이 주철근 기준 잡는 건 아니고요. 항상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면에서 표면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항상 어디에서? 표면에서 표면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 두께 산정 나죠? 기둥은 뭐다? 띠철근.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이거요. 사각형 기둥일 때 띠기둥. 사각형 기둥일 때는 뭐다? 띠철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원형 기둥이나 다각형 기둥일 때는요, 나선형으로 감는다 해서 나선철근이라 해요. 얘는 띠같이 둘렀다 띠철근이고, 이거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싸 올라가면 나선철근이 되는 거예요. 나선철근. 그래서 나선철근 표면으로부터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에 감싸는 철근 너건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무조건 2번이에요.
피복 두께 최소 규정 나오죠. 179페이지 하단 2번은 최소 규정 나오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8회 때 지문 한 줄 나왔잖아요. 이것이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있죠. 이것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치 암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여기 들어갈 거예요. 목적이나 의의 같은 거 다 냈거든. 그림 가지고도 이미 다 출제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중에 탓을 하는 콘크리트는 몇 미리? 100mm. 그리고 흙에 접해 콘크리트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얼마? 80mm. 백수입니다. 100mm는 수중. 팔자가 8cm는 흙에 묻힐 팔자 외우시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려져요. D29 이상 철근은 뭐다? 60mm 이상이고, 이것은 최소치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D25 이하는 뭐다? 50mm 이상이고, 그리고 D16 이하는 얼마다? 40mm입니다. 그러면 철근의 직경 지름에 따라서 피복 두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옥내죠. 옥내야 4번은. 맞죠? 옥내입니다. 옥내. 실내 아닙니까? 실내. 맞죠? 옥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내는 슬래브 있죠. 슬래브는 기억에 슬래버가 나오잖아요. 슬래버는 실제죠. 뭐 이렇게 하되 D35 초과할 때는 40mm고 D35 이하할 때는 20mm죠. 그럼 기본으로 얼마라는 거예요? 20mm예요. 몇 cm? 2cm다. 이거 2cm 최소가. 이거는 최소 치수를 이야기합니다. 최소. 여기 나온 치수는 전부 다. 슬래브는요, 굵은 걸 잘 안 써요. 쉽게 이겁니다. 사람도 봐요. 다리뼈가 굵어요? 갈비뼈가 굵어요? 여러분들, 갈비뼈가 다리뼈처럼 굵어요? 아니죠? 맞아? 여러분들, 이거 허벅지, 이거만큼 갈비뼈가 굵으면 엄청나. 맞아요? 그래서 원래 20mm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기둥하고 보가 얼마입니까? 기둥보. 기둥보가 얼마? 40mm예요. 자, 그럼 옥내는 슬래브 바닥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람은 판부제가 가슴판, 등판하고 얼굴을 쌍판이라 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마를 딱 만져보면 돼. 여기 이마잖아요. 그래서 몇 cm? 2cm. 이마 2cm 이렇게 하면 돼. 이거잖아. 판부제 쌍판이라 하죠. 어디 그 쌍판들이 이래잖아요. 판부제 2cm. 그리고 기둥보 팔다리 아닙니까? 뭐 까먹는다 해요? 안 좋으면 소뼈 사주잖아. 사골 이러면 돼? 4cm. 자,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기둥보가 피복 두께가 두껍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그 부집은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비빔을 했잖아.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마다 그 부집,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폼. 그러면 그 부집은 제가 잘라서 해줄게요. 무조건 182페이지 그 부집 부속품 나오죠. 자, 긴장제 폼 타이어 나오죠. 격리제 세퍼레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간격제 스페이스 나오죠. 이 세 가지 있죠. 연락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왕따 당하는 게 2번이 왕따 당하고 있어요. 뭐라 세퍼레이트 있죠? 격리제. 거푸집 상호간 간격 유지하는 거 있죠? 얘는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1번 긴장제 폼 타이어나 그 다음에 간격제 스페이스 있죠? 얘는 시험의 지문에 시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푸집과 철근 사이에 피복 두께, 거푸집과 철근의 간격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것은 뭐다?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긴장제 폼 타이어, 긴결제라고도 하죠. 콘크리트 부어 넣었을 때 척압에서 그 부집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폼 타이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생콘크리트에 뭐가 된다? 척압. 척압은 다른 게 생콘크리트는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가 뭐다? 생콘크리트야. 자, 그 부집이 있을 때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 작년에 지문 한 줄 냈어. 근데 답이 됐어. 제가 척압 나올 때가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넣으면 측면으로 뭘 가한다? 압력을 가해. 그러면 식사하니까 배 튀어나오죠. 그게 무엇이다? 척압.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야. 줄여서 척압이라고 하는 거야. 밥 먹으면 배 뽁 나오는 게 뭐다? 척압이다. 근데 술 드시러 가면 술 강한 사람 맥주 마시면 배만 불러져. 배불러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좀 빼고 와서 또 드시고 그러죠. 이 척압이잖아. 측면으로 가. 그럼 척압은 명심하세요. 제가 반비례 관계 세 가지만 암기하라해요. 반비례 관계. 나머진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암기하세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첫 번째 철근양, 철골량이죠. 철근양을 증가하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식사하면 갈비뼈 있는 데가 튀어나와요. 아랫배 똥배가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챙이 배들이 많죠. 목욕탕에 가면 올챙이 배들은 오래 못 살아요. 올챙이로 오래 삽니까? 개구리로 오래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챙이 배는 안 좋은 겁니다. 철근량이 많으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똥배가 많이 튀어나오죠? 갈비 밥 먹으면 갈비인데 배가 푹푹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응결이 돼요? 늦게 응결이 돼요? 온도가 높으면 빨리 응결이 되잖아. 맞지? 빨리 굳잖아. 그러니까 척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비례관계 세 가지만 딱 기억해. 거푸집에 물이 투과하는 성질의 투수성, 그 누수성이라 할 수도 있겠죠. 누수, 얼마나 누수가 잘 되는, 물이 잘 빠져. 자, 그러면 이것이 커지면 어떻게? 척압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관계예요. 명심하세요. 나머지는 비례관계. 작년에 비례관계가 나왔는데 반비례로 썼잖아. 그래서 틀리겠죠. 반비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내든 신경 쓰지 말고요. 너무 많아. 20몇 가지 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 외우지는 마시고, 제가 해준다고 막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시공 연도가 좋아질수록 척압은 어떻게? 커지죠.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어떻게? 커지죠.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배합일수록 시공 연도는 어떻게? 좋아집니다. 그렇게 척압은 커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어떻게? 커집니다.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 얘 세 가지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몇 가지? 이 세 가지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거부집은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이걸 기본으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정시하고 첫 강의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 184페이지 각부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